노동자 이사 제도를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노동자 이사 제도를 오늘 좀 급하게 예정이 없던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주주총회에서 노동자 이사 제도를 정관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주주총회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있을 예정이어서 그 전에 저희 회사 직원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들 쭉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노동자 이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근로자 그리고 노동자라는 두 개의 이렇게 되게 비슷한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는 뜻 자체가 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써요. 레이버라는 단어를 쓰고, 근로자라는 단어는 태생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또는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그러니까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면서 많이 활용이 됐던 용어예요. 그래서 시키는 거를 근면성실하게 잘 한다라는 의미에서 근로자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노동이라는 단어를 배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신생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노동자는 원래는 노동자라는 의미가 이제 원래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동자라는 단어는 삶을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근로자는 시키는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노동자는 이제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그래서 근로자는 수동성, 시키는 거 잘하는 수동성이 강조되어 있고, 노동자는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옳으냐, 근로자가 옳으냐, 취사 선택이긴 한데, 법적인 규정 이런 데서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를 그렇게 이미 그런 용어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수동성,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르게 선택하기도 해요. 저희는 노동자의 능동성, 그 다음에 능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로자라는 단어보다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모든 규정과 우리 회사에서 쓰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근로계약서 이런 거는 법적인 용어가 정해져 있는 거여서 어쩔 수 없이 근로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긴 해요. 노동자의 반대되는 개념이 사용자예요. 사용자는 뭐냐면 업무를 지시하고 할당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팀장, 그리고 회사의 이사를 사용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사용자는 월급을 주는 사람 또는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 업무를 주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고요.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팀의 장 정도 되면은 사용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평가를 이제 부하 직원이 있고 부하 직원한테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사용자라고 봐요. 그래서 노조를 결성을 할 때 보통 사용자들은 노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영자하고 같은 부류로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좀 이렇게 경영진뿐만 아니라 팀장급들이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이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이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노동자 이사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하고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EU에 있는 19개국에서는 노동자 이사 제도를 시행을 이미 하고 있어요. 법률에서 정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정한 숫자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 보통 이제 500인 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이사회의 5분의 1 정도 또는 3분의 1을 노동자 이사로 구성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미 노동자 이사 제도가 활발하게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도 EU에 있는 사례를 따라서 노동자 이사 제도에 대해서 2014년에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2016년에 도입을 했고 2017년 7월에 서울연구원에서 노동자 이사를 처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사례가 있냐 하면은 되게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노동자 이사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냐 하면은 그 사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거를 사례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언론에 노출이 안 됐는지 그거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노동자 이사 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회사를 보는 시각하고 노동자가 회사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사용자는 아무래도 회사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전체의 이익률이 높아져야지 이제 주주가 이득을 보거든요. 반면에 노동자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개개인의 이익이 중요하죠. 연봉이 얼마인지, 인센티브가 얼마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이익률을 높이고 그거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노동자는 개개인의 인센티브하고 복지가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사용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를 당하거나 또는 IPO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가치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3년 또는 5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고요. 노동자는 사실은 3년 후, 5년 후에 회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내가 그때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회사의 가치가 훨씬 중요해요. 이렇게 회사를 보는 관점이 서로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의 성향 이런 거라기보다는 역할에 따라서 회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균형이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에게 유리해요. 사용자 관점에 치우쳐진 경영을 할 경우에는 노동자 입장에서 회사가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IT 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SI 회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제 휴먼 리소스라고 표현을 하죠. 휴먼 리소스를 채용을 했다가 프로젝트가 없어지면 휴먼 리소스를 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요즘 유행한 용어죠. 일주일에 69시간을 부려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없으면은 버리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사용자 관점만 반영이 되면 이런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 관점에 치우쳐질 경우에는 회사는 장기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이윤을 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로 배당을 해버리면 회사는 성장을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다 있어요. 극단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요. TSN랩 입장에서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TSN랩의 경쟁력은 사람 그리고 일하는 문화, 요 문화 자체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지식은 문서화를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하우하고 개인의 실력은 개발자 개개인에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실력이 쌓인 개개인이 많이 모여 있는 게 회사의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실력이 있는 개개인이 이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이사 제도를 도입을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우리 회사는 벤처예요. 벤처인데 벤처라는 뜻이 모험을 하는 사업이라는 뜻이거든요. 대표가 좀 미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벤처니까. 그래서 모험적인 사업 아이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TSN이라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TSN 원천 기술 개발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밖에 없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AI를 하는 회사도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모범적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정착시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저도 중간에 전 직원 재택근무를 포기할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이 제도 하에서 저희가 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험적인 경영을 해보려고 해요. 노동자 이사 제도가 그것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노동자 또는 근로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노동자 이사 제도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인데요.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리고 여론에서 감지되는 99.99%의 경영자들은 노동자 이사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그 경영을 해본 분들은 한결같이 노동자 이사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노동자 이사 제도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 이사 제도에 대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과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거는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대체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적으로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성노조가 회사를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수도 없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회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쪽에서 직원들을 얼마나 착취를 잘 하는지도 사례가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노동자 관점과 경영자의 관점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회사 전체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경영자가 저 한 사람이니까. 3년 후 미래를 보고 5년 후 미래를 봐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 속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5년 후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이전에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5년 후에 무엇을 하겠다, 10년 후에 무엇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위해서 얼마만큼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그것도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금년에 이익이 많이 나서 그걸 인센티브로 잘 배당하는 것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이사회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론은 굉장히 소수예요. 정말 소수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이제 예비 이사로 취임할 분들이 계시고 이제 주주들도 계시거든요. 좀 많이 나뉩니다. 한 반은 이제 도입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고요. 나머지 반은 그냥 대표이사가 결정하면 나는 따르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그냥 퍼센트로 보면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 정도 있고 나머지 한 서너 명 정도는 세 분 정도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면 그 방향에 따르겠다라고 의견을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이사 맘대로 지금은 작은 회사니까 대표이사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대표이사 맘대로 노동자 이사 제도를 정관에 명시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관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정관 한번 읽어보세요. 정관 읽어보시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회사 저희 폴더에 올라가 있으니까 정관 폴더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경되는 부분을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당 회사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이제 하나의 항목으로 추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이사회의 5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는 노동자 이사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5분의 1 이상이고 3분의 1 이하이냐라고 하면 EU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로 갈려요. 5분의 1을 노동자 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나라도 있고 3분의 1을 노동자 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를 세 번째 보면은 몇 명을 노동자 이사로 선임할지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를
무조건 노동자 이사를 선임을 하되 총 몇 명을 선임할 것인지는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 선임 규정을 보면은 이제 주주가 이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과 2항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3항과 4항은 노동자 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이사는 노동자 총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자 이사 추천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노동자 총회 관리 규정에 따라서 노동자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총회 관리 규정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전에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에 보면 저희가 이것도 이제 의결을 할 거예요. 노동자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취업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들은 직원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이사와 직원은 서로 다른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는 이게 연봉에 대한 계약도 좀 다르고, 직원하고 이사들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만들어요, 보통. 그런데 이제 노동자 이사는 직원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 총회 규정에서 이것도 만들고 있어요. 노동자 대표 그리고 노동자 이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쓴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을 해서 그 의결권의 과반으로 노동자 대표와 노동자 이사를 선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사회 구성인의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아내라든지 자녀들, 그 다음에 친인척은 노동자 대표 또는 노동자 이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노동자 이사로 선임될 경우, 예를 들면 팀장이 노동자 이사로 선임될 경우에는 팀장 직위에서 해제가 되고 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노동자 대표가 될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직위는 해제가 되는 거죠. 우리 회사의 이사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이사 임기에 맞춰서 노동자 이사 임기도 2년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결혼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시 노동자 총회에서 보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규정은 저희가 정관에 있는 이사 규정을 그대로 베껴왔어요. 그래서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색하실 텐데, 이게 다 법률적인 용어여서 뭐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관 그리고 노동자 총회 규정, 임원 보수와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듀데이트는 3월 15일까지입니다. 수요일 이제 퇴근 전까지는 검토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자 이사 제도는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도는 이제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동자 이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회사의 운영이 좌지우지가 돼요. 그리고 노동자 이사가 3분의 1,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회가 갈렸을 때 캐스팅 보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사회는 보통은 만장일치로 가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의견에 대해서. 하지만 3분의 1이 반대를 한다 하면은 쉽사리 이사회에서는 그거를 무리해서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노동자 이사이고요. 더군다나 이사회 소속이 되면 온갖 종류의 영업비밀과 인사비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을 하면 정말 별의별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 이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을 여러분이 선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노동자 이사 제도가 시작이 되면요. 그리고 이게 대결 구도로 가면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대결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사회가 선택이 되면,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울 수 있는 공개적인 제도로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파멸로 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제가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의견을 교환을 하고 서로의 관점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통로가 되면은 이 노동자 이사 제도 때문에 저희는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고요. 이거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세요? 아까 노동자 총수에서 과반 중에 그 과반으로 선임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최소수라고 가정하면 거의 4분의 1이 노동자, 동의하에 노동자 대표가 뽑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수가 좀 제 생각엔 적어 보여서 그 4분의 1의 의견이 거의 노동자 대표를 대표한다는 것처럼 들려서 그 수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노동자 총수의 2분의 1이 참석을 했다는 거는 노동자 총회가 성립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회의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의결권에 그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으로 선임이 된다는 거는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반 이상의 표를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주주총회 같은 경우도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사를 선임을 할 때 이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높여버리면 그 주주총회에서 뭐 이번에는 노동자 이사를 한 명을 뽑아달라 또는 이제 두 명을 뽑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회사 규모가 100명이 넘으면은 그때는 노동자 이사를 두 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노동자 이사를 한 명만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이제 과반으로 선출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저희가 선출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최소한의 문턱이 과반 출석, 과반 의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반 출석의 과반 의견이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노동자 이사하고 이거 뽑는 거하고 조합을 만드는 거는 다 별개인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동자 총회가 있죠. 예, 노동자 총회는 조합을 대체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임기에서는 취임 후 2년으로 하는데 그러면 2년이 지났으면은 이제 재신임을 하는 총회를 또 다시 열어야 되는 건지. 임기가 지난 다음에요. 네네. 예, 재선임 할 수 있습니다. 신임을 또 할 수 있죠. 예, 이것도 제도가 여러 개인데 보통 그 이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선임하고 재신임을 받으면 3년 연장이 돼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우리 회사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재신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노동자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죠. 1년마다 우리는 바꿀래요 하면 어차피 노동자 이사 TO는 정해져 있으니까 노동자 총회에서 1년마다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노동자 총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없으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많이 모아주세요.